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1일 오후 3시입니다. 제가 사전투표 부정설을 주장하면서 이런 말을 가끔 했습니다. 아니, 사전투표 부정설이 있었다면 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특히 오세훈, 나경원, 김진태 같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왜 관전자들이 운동장으로 뛰어 들어가서 심판한테 항의를 하면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늘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한 대목에서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번에 광진에서 나와가지고 몇 표 차이로 졌느냐 하면은 고민정, 광진을입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2,748표 차이로 졌습니다. 2,748표 차이로 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씨는 중앙일보 기자에게 민주당 지지자를 1,500명만 설득했으면 이겼다. 조금만 더 열심히 뛸 걸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그 사전 투표 부분에 대해서 기자가 총선 조작 의혹은 어떻게 보나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지나치게 에너지 소모를 할 일이 아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사전 투표 제도는 반드시 손을 봐야 한다. 없애기 힘들면 최소화해야 한다. 사전 투표 시기도 본 투표일과 근접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나치게 에너지를 소모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은 총선 조작 의혹이 아니라는 말을 애둘러 표현한 말이죠.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설에 너무 함몰돼 가지고, 다만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제도를 손봐야 하는데, 없애기가 힘들면 최소화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전투표 시기도 본투표일과 근접시켜야 한다. 근접시키면은 하루 이틀 앞서 이렇게 하자는 건데, 결론적으로 총선 조작 의혹은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 일인데 총선 조작 의혹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지나치게 에너지를 소모할 일이 아니다. 이건 조작론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충고죠. 아마 이렇게 졌으니까 얼마나 지지자들이 와서 조작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오세훈 씨가 흔들리지 않고 조작은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오세훈 씨의 말은 공병호 씨에게 큰 타격입니다. 왜냐하면 공병호 씨는 지난 5월 5일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세훈이 이겼답니다. 오세훈이 이겼다는 근거를 댔는데, 거기 보니까 빼돌리기 조작법 재미경제학자가 그 공식을 제시를 했다. 이걸 적용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세훈이 이겼답니다. 이기는 걸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공식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전투표에서 고민정 씨가 57.78%를 얻었어요. 사전투표에서는 굉장히 많이 얻은 거죠. 여기서 이긴 겁니다. 근데 고민정 씨는 57.78%, 오세훈 씨는 후보가 40%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뒤집어진 겁니다. 그런데 공병호 씨가 인용하는 이 어느 교수의 조작법 계산에 따르면은 실제로 고민정 씨가 후보가 얻은 진짜 사전투표 진짜 득표율은 47%다. 오세훈 씨가 50%다. 그럼 오세훈은 50%를 받았는데 실제 조작을 해가지고 40% 받은 걸로 10%를 깎아버렸다. 이런 엄청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이 이겼다. 근데 정작 그 당사자인 오세훈 씨는, 그런데 너무 에너지를 소모할 일이 아니다. 말이 참 묘합니다. 그런데 너무 에너지를 소모할 일이 아니다. 사전 투표론자들에게 지나치게 에너지 소모를 할 일이 아니다. 다만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전투표론자들에게는, 사전투표 조작론자들에게는 좀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가장 억울하다고 지목했던 사람이 오세훈 씨인데, 오세훈 씨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전투표 조작 없었다. 거기에 너무 신경 쓰면은 다른 일 못한다는 뜻이죠.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소모 많이 하면은 요새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걸 지적할 여력이 안 생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거, 이 특히 윤미향, 정의연을 이 정권이 비호하고 있는 거, 이걸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되고, 광주 사태에 대한 역사 조작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집중적으로 비판하려면은 승산 없는 조작론에 매달리지 말라는 충고입니다. 다만 사전투표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세훈 씨는 다른 뭐 이야기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2022년 대통령 후보에 도전할 의도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고, 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입니다. 전당대회를 먼저 하는 게 좋다. 전당대회를 먼저 해야 된다. 김종인 비대위보다는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자강론에 무게를 두었다. 이렇게 기자가 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수 성향 유튜브 태극기 세력과는 어떤 관계 정립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딜레마 중의 딜레마다. 중도층의 마음을 못 얻으면 대선도 진다. 그렇다고 한 표가 소중한데 이분들과 전련할 수도 없다. 결국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걸 위해 당대표가 있는 것이다. 황교안 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정치적 상상력이 부족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적 상상력이 부족했다. 그 다음에 이런 말도 했네요. 욕심 같으면은 비대위원장을 시켜주면은 여러 보관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지만 갑자기 그런 자리가 오겠나? 주변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나가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 있어 고민이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세훈 씨 같은 사람이 자기 당에 있으니까, 마침 이번에 또 낙선을 했으니까 객관적 입장이 되니까 김종인보다는 오세훈이 훨씬 더 좋은 비상대책위원장감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도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욕심 같으면은 비대위원장을 시켜주면은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한자를 깔았습니다. 그런데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통합당을 스스로 통합당의 이 잘못된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통합당 당헌 당규상 대선 출마 1년 6개월 전에 대표직을 포함한 모든 당직을 내려놓아야 하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러니까 다음 대선이 2022년 3월 9일에 있습니다. 2022년 3월 9일에 있으니까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은 1년 6개월 전에 대표직을 포함한 모든 당직을 내려놓아야 하니까 한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뽑힌 당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될 생각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아도 이 사람은 후보를 포기한다는 전제가 되겠죠. 그런데 오세훈 씨는 대통령 후보에 나오고 싶으니까 해서 조금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대권에 도전할 건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총선에 지고 무력감도 왔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나 역시 무한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다. 꼭 내가 나가야 한다기보다는 지금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무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이야기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는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안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걱정되는 게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걸 말하자면 30분을 이야기해도 부족하다. 한 가지만 꼽자면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못 살게 하고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다. 여기 상당히 아주 핵심적인 지적이네요. 양극화를 해소한다 해놓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지지
분포를 보면은 소득이 상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지지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문재인 지지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양극화에 성공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지적입니다. 정치권이 윤미향 의혹으로 시끄러운데 오세훈 씨의 이야기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걸 보여주는 일반적인 사례다. 성역시 되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그렇죠. 윤미향이 바로 성역이었습니다. 지금 성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언론이. 이 정권이 어느 정도까지 보호하느냐. 마침 어제 윤미향 씨와 관계 있는 정의연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전투표 조작론에 기울고 있는 사람은 이 오세훈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직접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한 확인 절차입니다. 사실로 믿으면은 그때부터 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 확인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확인을 해야죠. 사실 확인을 할 때 제일 좋은 사람이 사전투표 부정으로 떨어졌다고 여러분들이 지목하고 있는 사람, 나경원, 오세훈, 김진태 이런 분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야 되는데 지나치게 사전투표 총선 조작 의혹에 에너지를 소모할 일이 아니다 하는 오세훈 씨의 말은 그래서 무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